오늘은 이번 거는 능동정력 길이 곡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에서 강의 속도는 항상 1.25에서 1.5배. 자, 우선 능동정력. 전에 수동정력 편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이번엔 능동정력 아주 쉽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능동정력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나오면 능동 길이 텐션 그래프가 나오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데 있죠. 여기를 레스팅 랭스라고 합니다. 안정 길이. 뭐 얘네 말로는 안정 길이가 이렇게 여기 이거 막 돌기돌기 있는 게 있죠. 이게 액틴이고 마이오신이고 마이오신 대가리가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액틴입니다. 서로 결합하는 그 형태의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근육이 이렇게 짧았을 때 근육이 너무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마이오신과 액틴의 이런 교차 결합이 얘는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되고 얘는 너무 가까워서 또 좀 얘보다는 더 결합하는 숫자가 더 적더라. 얘도 적더라. 그래서 힘을 많이 못 쓰더라. 이 능동적인 길이 장력에서는.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 최대점이 되는 부분이 보다 이 근육의 마이오신과 액틴 결합할 수 있는 교차 연결수가 가장 많은 구간이다. 이때가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딱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의 최적의 근육 길이, 이렇게 이 최적의 근육 길이를 옵티말 랭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옵티말 우리 근육의 이게 옵티말 랭스를 찾는다면 그죠? 어때? 가장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이 비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옵티말 랭스. 오케이?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구간. 이걸 알게 된다 이거야. 아무튼 뭐 런 부분이 근육의 그래서 최적 길이를 알아보는 이 실험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상한 이두근과 어디 있어? 여기 상한 이두근과 상한근, 상한 요골근의 최적 근육 길이나 근육 스트레스를 결정했습니다. 뭐 했더니 이 상한 이두근만 볼게요. 상한 이두근은 14.05cm였고 14.05cm였고 이 팔꿈치의 각도는 이 주관절 각도는 110도였다. 그럼 110도였다라는 얘기는 뭐야? 한 70도 굽혀졌다 이거예요. 180도를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70도 굽혀졌을 때가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 주관절이. 그래서 상한 이두근 관점에서는 여기가 지금 주관절 각도로 만약에 따진다면 이 110도, 그죠? 한 70도 굴곡된 지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제일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어디야? 여기죠. 이게 이제 70도란 말이야. 70도 굴곡, 110도. 그러니까 통일할게요. 70도 굴곡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계속 어때? 힘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게 능동장력 곡선이고 우리 그때 저번 시간에 수동장력은 여기서 쭉 그쵸? 여기가 임계길이라는 소리야. 임계길이가 얘가 이게 최대한 좋은 이 길이에서 더 많이 늘어날 때 이 수동장력 곡선 이걸 합친 게 토탈 텐션 장력 곡선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랬을 때는 어찌됐든 이게 많이 근육이 이빠이 늘어났을 때는 토탈 텐션이 늘어나더라. 근데 그게 수동적인 장력으로 늘어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능동 장력, 만약에 아까 제 설명했듯이 이 팔씨름에서도 이 팔꿈치 각도가 약간 70도인 시점과 이 경관절 같은 경우는 수평 외전 뭐 한 30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딱 이럴 때 앞모습 없나 앞모습? 딱 이렇게 이럴 때 그죠? 이때 약간 얘가 이 경관절이 수평 내전이 0도가 아니란 말이야 보통.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아무튼 뭐 이게 수평 내전 뭐 0도에서 시작하는 거니 한 몇 도에서가 어깨를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깨를 기준으로 이 최적의 각도는 뭐 몇 도다. 그죠? 그리고 팔꿈치로 인해서 최적의 각도는 몇 도다. 이게
능동적인 장력에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벗어날수록 만약에 수평 내전이 아니고 수평 외전이나 혹은 내회전 각도가 몇 도여야 되는데 내회전 각도가 몇 도가 안 되게 더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능동 장력 곡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이는 타이밍이 된다. 하지만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버티게 되는 시점에서는 수동 장력이 그 힘을 대체해줘서 버티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면 여기가 이제 뭐 팔꿈치 시작 자세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끄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팔씨름 한다면 시작 지점. 만약에 이제 액티브 텐션이 이제 팔씨름에서 약간 쥐려고 하는 지점이 한 요 정도. 그죠? 이제 완전 넘어가려고 하는 지점이 요 정도. 이때는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어떤 거야? 이 패시브 텐션으로 버텨주고 있는 형태라는 거. 그 수동장력 그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레그 컬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레그 컬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헬스장에서는. 이 고관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굽혀져 있죠. 근데 얘는 고관절을 펴 있죠. 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게 되면 햄스트링은 고관절을 어떻게 해주는 근육이야? 펴주는 근육과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주는 근육이죠. 햄스트링은. 햄스트링은 고관절을 펴고 무릎을 굴곡시켜주는 근육이다라는 거. 근데 이 길이 장력 곡선에 의해서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펴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근육이 이렇게 좀 짧아지겠죠. 짧아지고 또 이렇게 굽혀질라 그러면 더 짧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한 요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햄스트링에서는 힘을 더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기계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능동적인 길이 장력 곡선에 이거에서 이렇게 이 근육 이런 헬스 기구를 설계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바를 한다고 치자고요. 암바를 하면 이렇게 발목을 도시 플렉션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배 쪽으로 배축 굴곡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비복근은 무릎을 굽히는 기능도 하고요. 발목을 제끼는 근육 제끼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무릎을 굽혀졌을 때 비복근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짧아진 상태에서 이 발목을 이렇게 까치발 드는 것처럼 제끼면 어떻게 돼? 더 짧아지겠죠. 짧아지고 짧아지면 우리가 비복근이 큰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비복근에 대한 큰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목을 살짝 제껴줍니다. 암바 하는 거 잘 보시면 암바 뭐 이런 사진 요런 사진 이렇게 보면 발목을 이렇게 힘을 쓸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죽어도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이게 무릎을 찍어 누르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세우면서 도시 플렉션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상태로 아무튼 하는 게 능동 장력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이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능동 장력 곡선과 수동 장력 곡선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능동 장력 곡선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능동 장력 곡선은 최대가 뭐다? 최대가 의미하는 거는 최대 힘을 쓸 수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 수가 가장 많을 때의 근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를 찾아낸다면 우리 몸은 최대의 힘을 쓸 수 있다. 액티브의 이 능동적으로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알아야지 이런 트레이닝 할 때도 좀 의미 있게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냐, 뭐 이렇게 하는 게 파워스냐, 이렇게 하는 게 파워스냐. 그래가지고 근육을 이 상완 이두근도 펑션이 어때요? 상완 이두근 펑션. 상완 이두근 기능. 팔꿈치를 굽히기도 하고 전환을 이렇게 회외하기도 하고 약간의 이 어깨의 관절을 굽혀주는데 보조를 합니다. 그죠? 예, 그게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프리처를 하게 되면 어깨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까 근길이 장력 곡선에서는 뭐 이런 쪽에 해당하니까 이게 더 힘을 많이 못 쓸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 길이가 걔네한테 말하는 구조는 얘는 지금 이두가 70도를 굽혔을 때 그죠? 제일 큰 힘을 쓴다는 건데 근육 자체 내를 짧게 만들어 놔서 70도를 쓰는 거랑 이 너무 길게 만들어서 70도를 쓰는 거랑 또 이 차이를 또 그린 게 이런 비교 분석 같은 겁니다. 근데 뭐 큰 차이가 나나 안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몸의 이 근육의 최적 길이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 관련해서 뭐 이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앤드류 비고츠비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우리가 정말 이 휴식 길이가 아까 말한 레스팅 랭스라고 하는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가장 이 많은 교차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은 틀렸다 이거야. 이 명확하다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반박문을 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최적대 휴식 길이는 이게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잘못된 정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각각의 근육들이 이렇게 근절의 길이들이 서로 다 다르고 어떤 포지션에서도 이 최적 길이에서 최대 힘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글을 씁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이거 뭐 이 사람이 쓴 글이고 우리는 만약에 시험을 분다 가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잠깐만. 이거 좋더라고 구글 캔버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쭉 이렇게 이게 능동 길이 장력 곡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수동 장력 곡선 그죠? 여기가 임계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토탈 장력 곡선. 이때 여기가 가장 뭐 제일 큰 힘을 쓰는 지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 길이 장력 이런 부분에서는 꼭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지 건운사 시험을 보든 생체 시험을 보든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칠 건데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강의 후원 계좌 500원이어도 되니까 신한 110 265 6848 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산에서 PT 문의 시 내추럴 무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